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6년 상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의 투자 지침서란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그동안 연수로 따지면요, 무려 19년 동안 여러분들께 참 사랑받고 성원받고 그렇게 해서 잘 지켜온 이 성 소장의 방송이요. 오늘부로 제가 방송을 접을까 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TV 어디서든 저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의 고별의 마지막 방송 참여해 주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개미 군단 여러분께 정말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4월 1일 만우절의 이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이 이야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첫 장에 제가 프리즈라고 했어요. 제발이란 말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9시가 되겠고요. 수요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목요일 오전에 10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뭔가 세계인들을 향해서 발표할 게 있다고 그럽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전쟁은 이미 2주 전에, 이제 전쟁 발발 이후에 2주 전에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전쟁 바로 이스라엘,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그런 예를 드렸어요. 그죠? 용인대 유도대 나온 친구하고 초등학생 태권도장 2달 다닌 친구하고 싸우면 도대체 누가 이기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 마이크 타이슨, 제가 좀 좋아하는 권투 선수인데, 전성기 때 그 친구 미국 대표와 이란의 아마추어 권투 선수 2년 경력자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1회전, 2회전에요. 그냥 아주 박살이 났죠. 그죠? 다운도 당하고요. 아주 그냥 코뼈 부러지고 입술 터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수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 기반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요, 다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거죠. 여기서는 더 파괴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란이란 나라가 그래도 좀 복구해서 어떤 국민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이쯤 됐으니까 그만하자, 항복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 그러면 발전소를 때리고 하르브 섬을 폭격하겠다. 그러면 이란이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란이란 나라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아주 부질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좀 눌러 앉아 있잖아요. 내가 종목을 보유했는데 눌러 앉아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고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주 잘 빠지잖아요. 놀라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조금씩 모으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없다라 그러면, 그래서 갑자기 오늘처럼 갭상승 또 올라오면 팔고 또 사고 이렇게 반복하든가, 아니면 사서 모으든가. 저는요, 그냥 끝났다라고 봐요. 여기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CN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나 일본 언론이나 독일이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뒤져서 보는데요. 그 친구들의 방송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꾀임에 빠져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둥, 그리고 몇십억짜리를 미사일을 날리는 드론이 날라오는데 몇천만 원짜리가 몇십억짜리로 때려 맞춘다는 둥, 그래서 미국의 전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는 둥,
뭐 여러 가지 트럼프가 뭐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아주 난처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 미국 언론도 그렇고요. 뭐 독일, 일본 등등등 전 세계 국가들의 언론들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란으로부터 무슨 광고비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이란이 어디를 쐈는데 어디가 뭐 폭격당했다 그런 것만 나오고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시는 우리 그 한인 교민 한인 회장께서도 처음보다는 이란 쪽에서 날라오는 어떤 미사일 공격 같은 게 상당히 잦아들었다, 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란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의 한 3배가 넘거든요. 그 지역에 아니 비행기가 미국이든 이스라엘 전투기가 뜨는데 전투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레이더망 자체가 다 폭격됐고요. 예? 파괴됐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공중에서 뭐 미사일을 뭐 날리든 어쨌든 그냥 그대로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 어쨌든 이쯤에서 끝나고 마무리가 돼야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다시 올라옵니다. 물론 여러분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아쉬우면 무슨 뭐 나프타든 뭐 하여튼 기름이든 원유든 그렇게 아쉬우면 미국 거 갖다 써 그러는데요. 여러분 안 돼요. 아직까지는 미국은요 그냥 꾸준하게 실어 나르는 거고요. 그 미국에서 원유 수송선을 싣고 오면요 우리가 중동에서 가져오는 것 거의 2배 정도 시간이 걸려요. 2배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운임비도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중간에 하르그 섬처럼 어떤 괌이라든가 그런 지역에다 미국에서 꾸준하게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쌓아놨다가 거기서 받아다가 쓴다라고 그러면 뭐 당연히 중동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건요, 이거부터 갑시다. 자,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목요일 날 날짜로 따지면요 3월 26일 날 또 새로운 종목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름하여 이름 기가 막혀요. 나는 매주인 줄 알았어요. 매주. 발음이 안 되죠. 매주. 콩으로 쓰는 매주가 아니고 매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성장 기업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했다가 또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자고요. 자, 이거는 첫날 일봉이기 때문에 고점 저점에 대한 가격이 안 나와서 60분 봉으로 상장 1일차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상장 1일차 매주라는 종목을 봤더니요. 여기 최고점이 바로 73,5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저점이 52,000원. 자, 최저점 말고요. 최고점 73,500원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매주란 종목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료기기. 자, 매주 그러면요. 무슨 화장품 같지 않나요? 그죠? 저는 화장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료기기입니다. 바이오가 아니고 의료기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술은 있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까나부터 시작해서 한 2종목인가 3종목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멈춘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 됐더라. 그러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주식시장에 그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시가총액이 2천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자, 시가총액 1,000억 이하는 증권방송에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제시해도 되는 거죠? 왜?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니까 충분히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까요? 물론요. 이런 종목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상장 첫날 재무제표 봤더니요. 지분율은 써 있지 아니하고 안정성 지표도 폭파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요, 일단은 3년 연속 적자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요, 완전 잠식이라고 하는 것은 파산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유보율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말이요. 어떤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자, 그리고 나서 BPS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다? 알 거 없어. 그냥 73,500원에 사버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 그러니까 본질 가치의 가격도 써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프리즈 제발, 예? 예, 요거 영어로 썼어요. 제발. 예, 제발. 예, 그래야 삽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상장 2일차 차트를 봤더니요. 예,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요. 자, 그래서 2일차 때 봤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예, 39%. 까나프 테라피틱스 그 종목도요. 원래 17%인가 됐다가 제가 방송에서요. 최소 상장했으면 35% 정도는 좀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요. 바로 그 다음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아예 처음부터. 자, 이델리 성 소장이, 예. 야, 이거 뭐라고 하니까 39%라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요, 이 회사에 대한 안정성 지표,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며,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좀 알아야 되고, 이 회사의 본질 가치가 얼마가를 나와야 내가 이 종목을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의료기기라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상장 3일차 때가 됐습니다. 상장 3일차. 매주입니다. 자, 3일차 때, 자, 지금 방금 보여드린 2일차를 봤습니다. 2일차. 그러면 3일차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3일차. 짜잔!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요. 마이너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회사의 본질 가치, 청산 가치가 어떻다? 마이너스다. 이런 회사는요, 도저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특례 상장이든 신성장 기업이든 기술인데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안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5,700원짜리를 이란도 이런 짓 안 하고 베네수엘라도 이런 짓 안 해요. 이게. 까나프 테라피틱스도 그랬잖아요. 이 회사를 어떻게 73,500원에 사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제시할 때는 이 그림을 보고 과연 이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 보고 계십니다. 제발. 자, 4일차가 됐습니다. 드디어 4일차가 됐습니다. 예. 어제입니다. 이게 4일차. 4일차. 그랬더니요.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뭐라고 나왔습니까? 1271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71원이 뭘까요, 소장님? 그래서 직전 연도에 3분기에 대한 이 BPS의 가격이 127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1200원짜리. 그래. 자, 마이너스 5,700원에서 1270원으로 됐어요. 1200원짜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주집은 안정성 지표 괜찮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 꾸준히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흑자를 지어나고 있으며 부채 비율은 50몇 %의 유불이 1,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반대로 5,70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 1,270원 그러면요. 상장돼서 상장 첫날 시작되는 가격 자체가 고점을 따상을 치더라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8,000원대에서 멈춰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그동안 몇백 개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안 갑니다. 그러면 이게 7만 3천 원짜리가 다시 7만 3천 원으로 갈까요? 안 갑니다.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서요. 영원히 안 갑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예? 그러지 않나요? 예. 예. 아니,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4일차가 됐습니다. 이 회사 매주. 그랬더니 4일차가 됐어요. 4일차가 됐다는 건요. 이미 어느 정도,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 좀 뭐 뺏은 건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199. 그럼 1199는 뭐냐? 4일차. 예? 1199는 뭐냐?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요, 매주라는 종목.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굳이 사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이게 5일차였습니다. 제발 그만. 그런데 말이죠. 또 나왔어요. 예. 이번에는요, 어떤 종목이냐면, 리센스 메디컬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신성장 기업. 예. 이거는요, 어제 상장이 됐습니다. 언제요? 어제 리센스 메디컬 이래서 또 상장이 됐습니다. 신성장 기업이라고 써 있는 이런 기업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첫날이고 첫날을 60분봉으로 나누는 건 뭐냐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가? 자, 최고점이요. 9시에 39,900원을 찍었습니다. 39,900원. 오케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야? 라고 했더니요. 이 회사도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현 정부 처음에 들어서고서 뭐? 예, ABCD라고 그랬어요. ABCD. 예, ABCD. 신성장기업 특례상장을 활성화시켜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어제 투자처를 늘리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기술인인데 돈이 없는 그런 아주 우수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 들여놔서 회사를 키워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A, B, C, D, A는 네, AI가 되겠고요. B는 바이오가 되겠고요. 제약 바이오죠. C는 칩이에요. 칩. 반도체 관련이고요. 디펜스입니다. 방산주. 그랬는데 얘는 의료기기라니까요. 바이오가 아니라. 최근에 이런 회사들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작전이냐면 특례 상장 종목, 의료기기 관련 일은 정밀 냉각치료 및 경피 약물 전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 이런 회사는 상장하기 전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철저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에 들여놔도 되는지 빠른 시간 안에 이 회사가 빨리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성장해서 정말 선도기업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했더니 합격 통지를 받고, 그리고 이 리센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주관사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권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야, 니네 회사의 한 주의 가치는 얼마야? 라고 정하는 거죠. 공모가를. 그래서 공모가 대비 상장 첫날 100% 상승해도 되고요. 상승 첫날 100% 상승한 그 금액의 상한가까지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고요. 안 봐도 뻔하더라. 그래서 봤더니 어제입니다. 리센스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임을 써 있지도 않고요. 이 회사도 똑같습니다. 짜고 치듯이 3년 연속 뭡니까? 적자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요. 완전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돈 하나도 없이 다 까먹었다 그 말이요. 이거 없다 그 말이요 지금. 그런데 이 회사는 119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자, 얼마짜리요? 500원짜리가 이런 회사가 나는 왜 시장에 들어오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철저하게 막고 이 제도 자체, 즉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놨던 특례상장이라는 제도, 이 제도는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3,000명의 재산 증식에 대한
그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 다 거의 대부분이 뭐로 해서 돈 벌었나, 재산을 늘렸나 했더니 주식이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런 거 샀습니까? 상장하기 전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는 비상장 주식이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리센스 메디컬을 들어가 볼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1일차, 이것도 분봉으로 제가 펼쳐놓은 거거든요. 39,900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39,900원. 근데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어땠다? 없습니다. 본질 가치도 없고 대주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회사가 파산 지경이고 이거는요. 그래 그랬잖아. 이거는 제3시장 뭐 이런 데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응?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제발 그만. 그래서 드디어 이틀째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4월 1일입니다. 이게요, 오늘인데 제가 이 자료는 오전 자료를 캡처해서 PPT에 집어넣어서 불이 나게 서울까지 달려온 겁니다. 얼마에 끝났는지 여러분들 보시고요. 아실 거 없고. 자, 2일차 때 이렇게 돼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자, 상장 1일차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안 써 있었단 말이죠. 1일차는. 그러면 2일차는 어떻게 됐나 딱 봤더니 드디어 자, 대주지분을 쓱하니 들이밉니다. 뭐라고 써 있어? 그랬더니 나 20%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80%는 어디 갔는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자, 본질 가치라고 하는 청산 가치는 얼마야? 알려줄 수 없어.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이게 매주도 그랬잖아요. 매주도 그랬어요. 그랬다가 마이너스 5천원짜리야. 이랬다가 기가 막히죠. 그랬다가 이제 와서 미안해. 나 1,000원짜리야. 그러는 거야. 그걸 7만 원에 사고 있다고? 이걸 3만 원이 넘는 가격에 사고 있다고? 이거 안 봐도 뻔한 거 이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해야 이것도 1,000원짜리 아닙니까? 그런 회사를 들여놔서 어쩌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만하십시오. 정은보 이사장님, 안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다라고 반박하시는 분은 예? 분명하게 자료를 보내십시오. 제 말에 틀렸는지. 안 됩니다. 예? 매매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천당 제약 잠깐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어제 난리 났었어요. 삼천당 제약에. 뭐라 했냐면요. 25% 급락, 90만 원대 붕괴. 이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하한가 맞았습니다. 하한가. 삼천당 제약. 이게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은 바뀌었죠. 그죠?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어요. 1위. 예. 1위. 대개 이제 제약이든 바이오든 이런 종목, 뭐 2차 전지든 그런 종목이 교대로 손바뀜 되면서 시가총액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따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삼천당 제약이 주주총회 다음 날인 31일 어제 얘기하는 거죠. 예. 당뇨 환자를 위한 먹는 인슐린, 미구비, 복제약 개발 등에 대한 전망을 주총에서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다? 의구심. 정말이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날 오전 10시 삼천당 제약은 전날보다 25.76년인 8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한가 맞은 겁니다. 어제. 그죠? 예,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전날 주주총회를 열고 자체 플랫폼 기술인 에스페스를 적용한 먹는 인슐린 개발로 주사제를 대체하겠다 밝혔고 먹는 비만약 원가를 절감해서 해외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하신 모양이요. 나는 주주가 아니니까 안 갔어요. 자, 주주총회가 끝나고 먹는 위고비, 그다음에 리벨서스 당뇨약, 복제약 라이선스 계약을 미국에서 체결했다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다. 맞아요? 했더니 말을 안 해요. NA.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뭐라고 쓰냐면요. 이는 상업화가 불가능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이에요. 삼천당 제약. 어디까지 갔냐면요. 123만 3천 원까지 갔다가요. 82만 9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회사 BPS를 보십시오. BPS. 꼭 보십시오. BPS. BPS가 여기 뭐라고 쓰냐면
11,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고점은 8만 원이 끝인 겁니다. 여러분, 동양고속 기억 안 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했던 거. 동양고속 생각 안 납니까? 근데 6월 달에 그 지방선거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뭐고 추진한다며요. 어? 아니, 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매 정권마다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무려 1700%가 그걸 그냥 뒀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할까요? 저는 경제뉴스든 MBC, KBS, SBS, 종편방송, YTN, 연합뉴스에서요 본 적이 없어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 이렇게 급등하는 그 내용. 그러면 거기서 소위 나도 모르겠다, 뭐 인생 짧고 굵게 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팔지도 못해요. 거래량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건전한 시장이고 세상이 올바라지는 거고, 그래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는 그냥 아예 삼천당 제약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이. 응? 제 스타일이. 예? 11,700원짜리가 뭐 100만 원을 가든 120 가든 200 가든 신경 안 씁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 이거는 특례 상장보다 더 심한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잡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줬을까? 거래 정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들은 여기서 혹시 산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톤전 계약이 다시 120만 원을 뚫고 240만 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럴 일은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뭘 만들어서 미국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다. 아니, 미국의 제약회사가 약 만들고 우리는 복제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지. 우리가 뭘 개발한다는 겁니까? 어? 그는 뭐 바이오. 그거, 자, 바이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입니다. 3월 31일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수사님, 넉마주 매매 오래간만에 자, 선보입니다. 어제요. 하이드로 리튬 이거를요.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여기다가 막 돈을 막 투자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최대 주주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4.97%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올림해서 얘는 대주주 지분이 5%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95%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95%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요.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4.9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말이에요. 예? 이거 시장 퇴출이에요, 이것도.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최소 35%는 들고 있어야 어떻게 회사를 꾸려가지. 이거 뭐 하자는 거 이거는. 이러고 거의 대주주 대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용어는 아니지만 그 바닥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설거지라고 그래, 이거를. 응?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시작을 했어. 아침에. 이게 몇 분봉인 줄 아세요? 2분봉. 예? 시작을 해가지고 예? 쭈루루룩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게 10%까지 갑니다. 10%. 10%까지 올라갔어요. 13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얘는 종가 대비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가요. 시가 대비. 예? 이렇게 쭈루룩 올라가는 겨. 알겠죠? 뭐래? 자, 이럴 때는요. 10% VI 발동이 되면 뭐 보라고 그랬어요? 오렌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오렌지. 이러면 오렌지 보라고 그랬잖아요. 오렌지. 오렌지. 예? 예, 오케이, 잘 봐요. 여기서 잘 보면요. 요 부분요. 이 부분이 여기가 3.5%예요. 시가 대비. 그런데 얘가 시작해서 밑으로 쭉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가 이거를 지금 공개하는 건요. 예.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요. 자, 보시라는 거. 이거 제가 좀 삭제하고 여러분들 보기 좋게 싹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작해서 이 3.5까지 음봉을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10%까지 갔다가 이게 3.5까지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3.5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검정색 화살표를 쳤죠. 그리고 거래량이요. 무려 150만 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요. 4.97은 뭐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으면 예? 자, 한번 해보자. 그죠? 자, 매수 얼마나 할래? 돈도 많은데 그지? 자,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빵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들어간 거예요. 요게 매수가. 그래서 여기 14%가 통과된 거잖아요. 오렌지 봤더니 요게 와 있고 이날 오렌지는요. 중심도 안 들어왔거든요. 2분에. 그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를 우리는 넉마주 매매라고 그래요. 할 수는 있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과 매매의 방법에 어떤 터치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런 종목도 놀면 뭐예요, 그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을 어느 친구들이 이 종목을 만들고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참 희한한 세상이더라. 4.97%가 시장에서 버젓이 나뒹굴고 있는 이런 시장을 보면서 저는 좀 개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16%가 되겠습니다. 자, 성 소장의 투자 지침서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이 내용을 잠깐 짚고 갈게요. 움직임이에요, 주식은. 움직임. 뭐냐면요, 무브먼트입니다. 여기 써놨죠.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추상적이기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다. 보통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의 변화, 거래량의 변화만 주시하고 움직임은 무시하더라. 자, 여기서 제가 움직임이라고 했더니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근본은 뭐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여야죠. 가격도 중요하고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게 3714입니다. 가격이 변하는 것도 움직임이고 거래량이 변하는 것도 움직임이요. 가격이 변하고 거래량이 변하는데도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시작해가지고 7% 터치하고 시작해서 다시 눌렸다가 10% 터치하고 다시 눌렸다가 14%에 터치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고 있는 종목의 움직임이 인지되었을 때 뭘 취한다? 포지션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장중 시장 재료가 나와서 상승 또는 어떤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종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라. 들어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움직임 이전에 향후에 갈 거야? 거래가 없는데 매집이야? 갈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포지션을 취하고 기다려야 된다면 뭐를 떠안어? 이 위험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어떤 전체의 움직임과 업종, 섹터, 종목의 움직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쳐다보고 지켜보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지금 하시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냥 채널 돌려서 좋은 거 없어? 없습니다. 제발 여기서 멈추고 배우고 하십시오. 주식을 배우고 하시는 겁니다. 고수업 치실 때 청단 3점, 홍단 3점, 고들이 5점 알고 해야죠. 피박, 광박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구, 투구, 쓰르고 모르고 해요 그냥? 색깔 똑같은 것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매도에 대한 이 시가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시가에서 바로 7% 사이를 두고 3.5를 나눠놨는데 처음에 개파락에서 시가보다 좀 밀려서 시작해서 3.5를 발생하든 아니면 3.5 부근에서 시작해서 7% 근방에서 3.5가 발생하든 어쨌든 첫 스타트에
2분 만에 3.5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여기도 3.5%가 있고 여기도 3.5%가 있고 여기 3% 있고 여기 4%가 있는겨. 그래서 여기서 만났거든. 여기서 1차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사서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사서 여기서 매도하고 그런 거래량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은겨. 봐봐. 진짜라니까. 그 대신 얘가 14%를 돌파해서 22%를 가든 25%를 가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럼 실예로 가보자. 자, 조일알미늄이라는 회사인데 어제 말이에요. 조일알미늄이. 이란 전쟁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관련주 등등등 움직이죠. 좋아요. 자, 됐어요. 자, 조일알루미늄이 어떻게 나왔냐면 봐봐요. 예, 이게 이분봉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보시라는 겁니다. 어제 차트를 보시고 예. 자, 얘가 시작해서요. 자,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파란색. 오케이, 가자. 시작해서요. 이게 0이고요. 여기가 7%거든. 여기가 내가 3.5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쫄쫄쫄쫄쫄 가더니요. 이 부분이 3.5 부근에 딱 도달하면 이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를 한번 쓱 쳐다봐요. 이게 132만 주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누적을 하면 도대체 거래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자, 가격이 나온 겁니다. 가격.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나왔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움직임이 있어야 돼. 움직임. 오늘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움직임이다. 그 말이요. 오케이? 자, 움직여. 어떻게? 반드시 너는 이 부분에 내려와야 사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손도 대지 말거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잘 보세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자, 이번에는 검정색. 자, 보세요. 얘 보이세요? 얘. 그러니까 얘를 잠깐 삭제. 고마워. 자, 이런 강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있으면 나와봐. 자,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3.5. 그러니까 요 노란색 선.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캔들이 2분봉 캔들이 넘어가는데 이 위치에 터치하지 않으면 사시면 안 된다. 그냥 둬 가게. 라는 거예요. 그냥 더 그랬더니 2분이 더 지나서 이 부분에 밑구리 달고 터치되면 이때 매수를 하는데 얼마나 매수하느냐? 그냥 이렇게 많이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 너 딱 걸렸어 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자, 따라하세요. 시작.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터치를 하지 아니하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올 거예요. 4월 18일이 될 겁니다. 무료 강연에 선착순 10명. 공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의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고 주식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 들어갔다고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아니 다시 삭제. 아이고 예. 여기 예. 그림이 같네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여기가 10%거든요. 다시 한번요. 이게 0%고요. 이게 7이고요. 이게 10%예요. 이 점점점이 이게 3.5고. 그러니까 이 10%까지 쫙 가면 오렌지를 딱 보는 거예요. 오렌지 봤더니 100과 110 사이 상단에 거의 다 다다랐으면 이건 뭐냐면 그냥 둬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홀딩이에요. 그냥 둬 그 얘기예요. 오케이. 뭐라고요? 그냥 둬. 그냥 두면 바로 이와 같이 이
과열쪽 110 라인을 돌파하고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 이때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3.5, 3.5, 3.5에 대한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이게 2분봉인데 말이에요. 이 캔들 하나의 거래량이 무려 450만 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절대 더 가더라도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일 알미늄.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나 강력? 14% 끝. 자, 다음 종목 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종목 봤더니요, 그 전전날에 KEC라는 종목이 떴어요. KEC인데, 자, 얘도, 자, 보세요. 시작해서 쫄쫄쫄쫄쫄쫄쫄쫄쫄 올라가세요. 이 부분이 3.5입니다. 3.5가 발생해서 돌파하게 되면은 이 녹색 신호가 나오고요. 밑에를 쓱 봤더니요, 거래량이 90만 주 돼 있어요.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요, 40에서 50만 주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수아님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똑같이 40만 주 잡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걔는 액면가가 100원, 500원짜리고 얘는 5,000원짜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령 주식이라고 들어봤는가? 그 얘기는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지키지 아니하고 KEC, 이거를 기획실, 우리 기획이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자, 그러면 당신네들은 이거를 3.5를 돌파시켰으면 이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고정시켜야 됐다. 그런데 왜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윗꼬리 달고 3.5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을까? 돈이 없구나.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거래량 봤더니 90만 주잖아. 그러면 성 소장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 집중 매매라고 그래. 집중 매매. 무슨 매매? 집중 매매. 집중 매매. 몰빵이 아니고 집중 매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라인에 기억했다가 그 다음 캔들로 넘어가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3.5 이 부분인데 얘도 음봉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기가 막히고 세상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참 세상에 여러분들 여기에 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얘가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음봉을 만들어 버리네. 여러분 이거 들어갈 사람 있어? 없지. 뭐요? 아, 빠지나 보네 라고 생각하지. 아니, 우리는 즉 성소장의 풍류사다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기뻐 날뛰는 거지. 팔딱팔딱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 그랬더니 쭉 치고 올라가지. 팔어? 안 팔어. 여기 있잖아. 여기가 7%인데 여기 갈 때까지 그냥 다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둬. 웬일이요. 10%까지 확 가버리지. 이거 캔들 하나만 해도 4.65야. 거래량 봐. 이게 230만 주야. 돈 얼마나 있어 여러분들. 돈 얼마나 있냐고 여쭤보는 거야. KC 내가 볼 때는 너네들 아마추어 같아. 그냥 그렇게 보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를 팔지 아니면 홀딩할지를 뭐 보는 줄 알아? 몰랐지. 이거 보는 거예요. 얘를 봤더니 잘 봐봐. 자, 지금요. 여기. 예, 여기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가 고정이요.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가 고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TV 앞쪽으로 나와. 눈 크게 뜨고 잘 봐봐. 여기 보면 100과 110 사이에 오렌지의 골든크로스 빨간색 라인이 중심, 이 가운데도 오지 않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파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 팔면 100%, 10% 밑으로 살짝 내려오거든. 그러면 이때 너 1,000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이 눌릴 때 2,000만 원 들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랐어? 처음 듣는 얘기요? 뭘 처음 들어? 그렇게 하는 거야. KC. 너네들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됐지. 7%에서 멈추고 10%를 가지 말고 그 다음 캔들에서 갔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이때 다시 산 거예요. 여기가 10%니까 여기서 사라 했잖아.
그리고 다시 사서 모았지. 이게 지금 14% 통과될 때의 거래량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끝이요. 그랬더니 여기에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서 정말 끝이네라고 하는 거지. 이게 KEC가 어제 그저께 움직였던 거요. 이렇게 하는 거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요? 단타를 가르치는 거요?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이틀 있다 3일 있다 가는 경우도 있어. 그냥 그런 줄 알아. KEC요. 여기까지는 13%요. 다음 종목 볼게요. 그 다음에 피노라는 종목이 있어서 어제 그저께 피노. 오 그래요. 피노 키오. 피노 좋아. 피노.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거였어요? 알아서 뭐 하려고? 그게 저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3.5를 동반하면서 가격이 발생해 2분봉에서. 응? 그리고 밑에 거래량을 봤더니 40만 주 정도를 물고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3.5 부근에서 내려오거나 터치하면 그때부터 얘네들은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기다렸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와. 똑같아. 패턴이 바뀌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않아.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어. 그러니 나는 묻고 싶어. 아까 얘기했지. 특례상장 이런 거 삼천당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봉 내리면 이거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샀어.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어디요? 여기 7%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목표가요. 그럼 이 공간이 못해도 3%는 준단 말이에요. 수익을. 그래서 3%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게 바로 3% 시세 중독증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이거 별로 관심을 안 가져. 3%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았다가 3%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어. 그건 입원해야 돼. 정신과에. 처음 듣는 얘기요. 근데 우리나라는 3%가 올라가도 그런가 보다. 3% 떨어져도 가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7%를 향해서 가자. 7%를 향해서 갔지, 그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 성수항 다시 샀겠지. 그러고 10% 갔지, 그지? 그러니까 10%가 갔으면 이 피노라는 종목은 뭐 할까라고 봤더니 여기밖에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일단 팔아. 왜? 이게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 이 빨간색 라인이 그저 110 근방에 다가서면 그냥 홀딩이지만 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밑꼬리가 보일 겁니다. TV 가까이 보시고 아니면 이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대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와. 아니 수환이 그 카메라를 좀 크게 비춰주면 되잖아요. 그래 좀 기다려봐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데일 TV를 사든지. 자, 오케이. 자, 끝. 자, 여기. 이 밑에 부분 보면요. 밑꼬리 보입니다. 얘도요. 원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얘가 원래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요. 얘는 원래 이 양봉이 없었어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샀던 거예요. 뻥! 간 거예요. 그럼 팔으시라고. 판 거예요. 이 신호 좀 몇 개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모습 보이십니까? 판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 이 피노라는 종목은 바로 여기까지가 무려 14%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14% 여기가 끝이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계속 끝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단에 자막에 또 나가요. 이번에는 며칠이요? 18일이 되겠습니다. 1시고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는 표를 예매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니까. 알겠죠? 고맙습니다. 끝! 예.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전쟁도 마무리될 거고요. 다시 평온한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해보고 내일 10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기울여 보시고요. 막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아웃사이드한 얘기를 무료 강연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발 이란 내용으로요.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